안녕하세요. 김광삼TV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N번방과 관련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이제 조주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극악무도함에 정말 분노를 하고 또 심지어 무기징역 15년, 징역 20년 이렇게까지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죠. 그만큼 N번방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유사한 범죄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N번방 사건을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동에 관한 음란물 소지거든요. 아동에 관한 음란물 소지죄 자체가 이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법원이 엄벌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단 판매자가 있겠죠. 판매 방법에 보면 되게 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품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핀번호랄지 이런 걸 특정을 해서 거래를 해요. 그 이유는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편법을 쓰지만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서 맘먹고 수사하면 다 적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처음에 수사할 때 이제 판매자의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압수하죠. 그게 지워졌다고 하면 이제 포렌식이라는 과정의 절차를 거쳐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 거래했는지 그런 걸 전부 다 추적할 수 있고, 상품권도 마찬가지죠. 상품권도 고유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음란물을 사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추적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사갔다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컴퓨터 또는 직장에서 컴퓨터하고 이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죠.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부 다 복구를 합니다. 그 중에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 성착취물이 있는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몰래카메라, 그러니까 도철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의 어떤 수사는 약간 맹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맹점이냐면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실적 위주로 될 수도 있고요. 압수수색을 하면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경우에 따르면 몇백 건, 몇천 건, 몇만 건도 나와요. 근데 경찰이 이 파일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일을 아동 음란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판매자로부터 샀다고 한다면 이게 전체를 아동 음란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걸 다 알고 샀지 않느냐, 상품권을 주고 돈을 주고 샀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겁을 먹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음란물이 하나도 그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고, 또 검찰에 가면 검사가 이걸 또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럼 검사는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하죠. 근데 법원에 가면 또 이 피고인이 다 자백을 해요. 그럼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재판정도 의심 없이 다 유죄 판결을 하죠. 물론 초범인 경우에 벌금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양이 많은 집행유예 나오고 전과 있는 경우에는 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임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1심 다른 변호사가 했는데 일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자백을 했어요. 이건 벌금형 나온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목적은 그거죠.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 왜냐면 학생이고 전과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 가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수임을 했는데, 수임해서 저희가 기록을 좀 정사를 해보고 또 그 학생을 데려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은 그 판매자로부터 음란물을 살 때 아동 음란물인지 모르고 그냥 성인 것인지 알고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고의가 없잖아요. 공소장에 보면 그 파일 자체가 한 2,500개 정도를 산 걸로 돼 있거든요. 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엽기기 파일의 어떤 동영상인데 압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법원에 그 12개 파일이 사실은 제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2,500개의 파일을 산 적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는 200개 파일만 한 번 산 적이 있는데 그게 다 성인의 음란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착취물이 아니면 성인의 음란물을 보거나 사는 것 자체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피고인의 이 얘기에 의한다면 사실은 유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소심에서 원래는 감형해달라고 집행유예에서 벌금형 해달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벌금형이 아니라 이제 무죄의 주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도 아니 이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압수했던 12개의 영상이 아동 음란물인지를 입증을 해라. 그런데 이 압수한 12개의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설사 압수된 12개도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입증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공소장에 적혀있는 2,500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이 우리가 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샀다는 것을 입증하라. 근데 검찰이 입증을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감형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례입니다.